사관학교 확률과 통계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항 정리죠. 이항 정리. 다시 한 번 더. 6개의 박스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2x는 2개, 1은 나머지 4개. 이렇게 돼서 x제곱의 개수는 6시, 6, 5, 30, 15에 4 해서 60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수능 때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세요. 개념만 알면 됩니다. 24번 6개의 공을 원형으로 배열할 때 제약 조건 계속 해석해 주시고 3의 배수가 적혀있는 두 공이 서로 이웃하도록. 그러면 3의 배수가 적혀있는 두 공이 누구누구? 3이랑 6이죠. 이 친구가 이웃하도록. 우리가 이웃한다 하면 두 놈을 한 놈으로 이렇게 뭉쳐주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줄게. 이제 자리 배열. 우리가 여기서 3과 6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배열을 하고, 그럼 배열을 이렇게 앉혀 놓으면 원순열은 파괴가 되죠. 원순열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회전하는 경우를 파괴를 하는 겁니다. 회전 파괴. 회전을 파괴시켜줘야 더 이상 원순열이 안 되고 자리 배열 후 나열. 이렇게 순열풀이를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3, 6 적어 놓고 나머지 이제 어떻게 와서 앉아라. 4명 와서 앉아라. 4팩. 그 다음에 2명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그러니까 자리 배열 후 나열이 제일 최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24에 2 곱하면 48.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5번. 이 친구는 보면 질문하는 걸 잘 보세요.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일 때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이 친구가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중에서도 표만 그리면 끝나는.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웬만하면 표를 그리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스크톱, 노트북 했을 때 남학생은 21명, 여학생 18명. 그리고 문제 좀 잘 읽으세요. 남학생 중에서 데스크톱 여기죠. 15명. 그럼 여기 6명.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노트북, 여학생 중에서 노트북 8, 23, 16 다 더하면 39.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자, 데스크톱 컴퓨터 원래는 이제 확률분의 확률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39C1분의 데스크톱 몇 명? 23C1 분의 39C1 분의 남학생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데스크톱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그래서 15C1. 그래서 23C 23분의 15. 전체 사건이 똑같기 때문에 23분의 15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케이. 자, 26번. 이 친구 상당히 좋습니다. 이 친구 정리를 좀 잘 해두세요. 자, 우리가 시험을 치러 갔는데 여사건, 분류, 그 다음에 뭐 또는 이런 조건들이 한 번도 안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잘못 만들어진 거. 그럴 리는 없으니까 무조건 한 번은 쓰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약 조건을 잘 해석을 해보면, 자, 서로 다른 3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곱의 수, 세수의 곱이 4의 배수. 오케이. 확률인데, 그러면 전체 사건이 10C3이겠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분류화를 해줍니다. 자, 분류화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의 배수가 되려고 했을 때 일단은 2라는 인자가 있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2라는 인자가 없을 때, 즉 홀수인 친구들. 홀수인 친구들은 2가 없죠. 그 다음에 2라는 인자를 한 개만 들고 있는 친구. 2, 4는 안 되죠. 2개니까.
그 다음에 6, 10. 그 다음에 하드캐리. 자, 하드캐리가 뭐냐면 진짜 3장 중에서 찐으로 4랑 8만 있으면 무조건 4의 배수가 되죠. 얘가 이제 2를 2개 이상씩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경우의 수를 분리를 합니다. 자, 요렇게 분리를 해서 카운트를 직접 들어가셔도 됩니다. 카운트 했을 때 뭐 하드캐리가 1개일 때, 2개일 때, 빵개일 때 이런 식으로 막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경우가 그렇게 되면 너무 많죠. 그래서 뭘 생각해보자. 6건. 그럼 일단 카운트를 먼저 해볼게요. 하드캐리가 1개일 때 2개일 때부터 해볼까? 2개일 때는 나머지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EC 곱하기 나머지 8개 중에서 하나. 하드캐리가 1개일 때 1개일 때도 4의 배수죠. 그러면 EC1을 해주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8개 중에서 2개. 그 다음 하드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드캐리가 없으면 아예 얘네들을 갖다 버리고 여기서 무조건 몇 개. 자, 경우가 또 갈리겠죠. 2라는 인자가 총 몇 번을 뽑아야 됩니까? 적어도 2번은 뽑아야 되죠. 오케이, 적어도로 해석이 된다고 했지? 2개일 때, 3개일 때. 그럼 여기서 이제 2개를 뽑는 경우가 3C2 곱하기 5C1 이렇게 될 거고 5C1. 그 다음에 3개를 다 뽑으면 3C3. 그래서 이제 요 경우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87, 56. 그 다음에 3, 5, 15, 1. 그러면 24, 80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10C3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근데 이렇게 경우의 수를 분류하기가 조금 빡세죠. 그래서 6건을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 1 빼기 10C3분의 4의 배수가 안 되려고 하면 일단은 핵심이 뭡니까? 하드캐리 갖다 버립니다. 얘는 한 번만 뽑혀도 무조건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갖다 버리고.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좀 간단해지죠. 이거 6건을 어떻게 떠올려요? 라고 물어보면 6건은 발상 방법 자체가 저는 하는 방법이 무조건 맨 먼저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6건으로 했을 때 간편하지 않을까? 4의 배수가 아닐 때를 카운트를 해볼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되는 편. 그래서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두세요. 6건은 약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때, 경우의 수 많을 때 내가 직접 나열을 할 때 너무 많아. 그러면 웬만하면 카운트가 아니라 6건인데 우리가 캐치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많은 겁니다. 이 정도면 적지 않나? 이것도 많아. 자, 그래서 10C3분의 그러면 이제 2라는 인자가 적어도 2개 이상이 뽑히면 안 되죠. 그럼 얘가 한 번만 뽑힐 때 그러면 3C1에 나머지 5C2 더하기 연마가 한 번도 안 뽑히고 여기서만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럼 10C3이 19, 8 3이 1이니까 120입니까? 그럼 연마는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가 나올 거고 이 친구는 120분의 5, 4, 20에 10, 30에 10, 40 하니까 3분의 1 해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연마가 문제가 좀 괜찮았던 게 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6건이라니 이런 느낌. 한 번도 6건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건을 꼭 쓰려고 계속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풀리고 3점짜리에서 만약에 6건을 바로 쓰고 갔다? 시간 낭비가 적다는 거죠. 요새 지금 시험 메타가 어쨌든 시간 낭비가 없어야 됩니다. 시간 낭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주자 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27번 이 친구는 봤을 때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시그마, 크기가 25, 이미 추출이죠. 그러면 표본 평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미 추출을 25를 했죠.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이
100, 5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간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견적 추론인데, 잘 보시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무조건 확률만 구하게 시키는데, 요 확률을 구할 때 잘 보시면 적분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게 시킨다?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으면 적분입니다. 적분. 우리가 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간의 길이. 길이도 중요하지만 구간 자체의 특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잘 보면 결과론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씩 되어 있는 겁니다. 대칭. 이 표현을 알아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칭성을 기준으로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칭성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딱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얘 반띵 하면 0.4938 이렇게 되니까 2.5 여기로 오죠. 요게 해석이 빨라지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Z로 돌려줘야 되겠죠. 102가 이제 여기서 100을 빼고 5분의 시그마를 나눴더니 2.5가 됐다, 이 뜻인 거죠. 요게 좀 해석이 빨라지면 좀 베스트.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분의 10, 이 친구가 2분의 5, 그럼 얘가 4분의 10이니까 시그마가 4가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칭성 나올 거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8번. 요새 약간 기준 잡기가 까다로운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라는 거. 자, 가족것만 보면 핵심이 뭡니까? 이 친구가 오케이, 증가함수죠. 우리가 증가함수의 특징이 뭐죠? 함수 개수 했을 때 증가함수는 우리가 그 경우의 수 따질 때 중복 조합으로 가야 되는지, 중복 순열로 가야 되는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야 되는지, 원순열로 가야 되는지 체크를 잘 하셔야 되죠. 여기서 그 증가함수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냐면, 순서, 그 다음에 중복. 그럼 잘 보면 여기에 등호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이 허락되는 거고,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음. 핵심이 뭐다? 순서를 내가 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뽑기만 하면 된다. 조합이 되고 중복이 허락된다 했으니까 얘가 중복 조합이구나. 이렇게 단원명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포맷 자체가 좀 쭉 적어보면 결국 이 문제라는 거죠. 빨리 적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핵심이, 자, 중복 조합이라는 거를 캐치를 해주시고, 중복 조합. 중복 조합을 캐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잘 보시면 얘가 이제 핵심 조건이죠. 합성함수가 3번이나 겹쳐져 있습니다. 레전드죠.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그러면 3번을 이렇게 겹쳐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해석을 천천히 해보면, 원래는 우리가 수투 같은 데서는 잘 보면 치역이 고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역함수처럼 요마에 뭘 대입했더니 1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지금 핵심이 fx가 고정이 안 돼 있죠. fx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과정으로 해석을 못 합니다. 역함수처럼. 그래서 우리가 수투 같은 거 잘 보면 fx는 이미 그래프가 그려져 있던지 해서 y = 1과 만나는 x좌표가 2개다. 이거 이제 그 6평 22번에서도 그 합성함수 쓸 때 이런 식으로 역과정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잘 보면
fx가 근이 주어져 있거든요. fx가 근이 주어져 있어서 f 합성 fx가 뭐 0일 때 이렇게 하면 연마가 알파랑 베타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x-fx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U평이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연마가 알파랑 얘가 알파랑 베타가 돼야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역과정으로 푸는 문제였는데 이 친구는 지금 fx가 고정이 안 돼 있어서 그 풀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찐으로 이제 해석을 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3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한 번을 타잖아요. 한 번을 타면 1, 2, 3, 3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마가 이미 결과값이 어떻게 된다? 치역이 1, 2,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 5, 6, 7, 8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가 핵심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1, 2, 3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잘 잡아줄 때 사간기출에 우리가 확통 편하게 나온 문제, 이 친구도 볼 때 합을 같다라고 둬야 되잖아요. 합이 같다라고 둘 때 제일 중요한 게 큰 놈을 먼저 배치함으로써 내가 선택에 유리함을 가져가는 건데, 이 친구도 항상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향력이 큰 놈을 잡으셔야 돼. 그러면 1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F3을 기준으로 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3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기준을 잡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F3이 3일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마의 결과치가 3이 되면 F3이 3이기 때문에 그대로 3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연마가 3이니까 F3이 1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맞지? 그래서 F3은 1이 될 수가, F3이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 F3이 2일 때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수 정수 조건이라서 직접 대입해서 경우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F3이 2면 어떻게 됩니까? 연마가 2가 되니까 F2도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F1도 1이 돼야 되는 거. 그러면 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요 친구가 2가 되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1, 1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내가 함수니까, 함수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쏠 때 얘네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줘야 함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조사를 해주면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2부터 3까지죠. 그러면 중복조합이죠. 서로 다른 2개,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총 5개를 뽑아야 되니까 6C 1 해서 6가지 이렇게 되고, F3이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F3이 1이 되면 연마가 1이 되고 F1도 1. 뭐 당연하죠. 그러면 연마가 1이 된다는 뜻이 4부터 8까지는 1부터 3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 그러면 7C2 21. 그래서 2개를 더하면 얼마? 27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그냥 경우의 수만 좀 잡아서 영향력이 제일 큰 놈을 기준으로 가주시면 좀 편한 문제입니다.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29번 이 친구는 제가 링크를 하나 따왔는데요. 요거랑 차이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와봤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잘 보면 ABCD 확률이 지금 다 변수인데 확률이 같죠. 확률이 같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끼리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Y는 10x 더하기 1이라는 관계식이 써지죠. Y와 X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면 우리가 E에 AX 더하기 B, V에 AX 더하기 B, 시그마에 AX 더하기 B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EY랑 VY는 사실 구할 필요가 없는 게 EY는 10
2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vy는 100 v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이 써지면 요 유형 다 빠지는 거, 이 친구는 제곱, 다음 이 친구는 절대값의 시그마 x, 이런 식으로. 요 유형인데 요 친구가 그게 될랑말랑 하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일이 표를 그려서 가주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친구는 중요한 게 이산 확률 분포인 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표를 작성을 하면 되죠. 0부터 7까지 하나씩 적혀있는 말판이 이렇게 있고, 숫자가 0에 적힌 친구의 말이 있답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칸수를 결정하니까 중간에 단위가 바뀌죠. 중간에 단위가 바뀐다는 뜻은 확률 변수가 한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면 주사위를 던진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가 3 이상이면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사위 던지는 친구를 확률 변수로 하나 잡아줍니다. 그러면 잡아주면 이 친구가 눈의 수가 3 이상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B 총 몇 번 시행? 4번 시행. 그 다음에 확률은 3 이상이 3, 4, 5, 6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MP 횟수와 확률 이렇게 이제 시켜주고, 그러면 화살표 방향으로 한 칸을 이동시킨답니다. 그러면 y가 나오면 총 플러스 1을 가고 3보다 작으면 어떻게? 그러면 횟수가 4번 던졌을 때 4-y겠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 1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이동한 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 얼마나 움직였냐를 내가 표현을 한 겁니다. 얼마나 움직였냐? 그러면 더해보면 2y-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0부터 y가 4까지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4번 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짝수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y가 0, 1, 2, 3, 4가 될 때 총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는 뜻이 뭐냐면, 자, 마이너스 4만큼 갔다는 거는 역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갔다는 뜻이고, 결국 눈의 수는 적혀있는 수를 x라고 한다 했으니까 x가 4가 될 때 그러면 총 몇 가지? 4가 될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될 때는 어떻게? 역으로 두 칸이니까 6, 그 다음에 한 칸도 안 움직여 0, 두 칸 움직였어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네 칸 움직였어 하면은 4가 두 번이 나오죠.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0, 2, 4, 6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표를 작성을 해보면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확률은 구하는 방법이 총 y가 몇 번 나왔냐에 대해서 확률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6은 그대로 얼마? 요마가 이제 마이너스 두 칸을 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 y가 한 번만 나와야 된다 이 뜻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확률을 구하면 되죠. 요걸로 4C1에 3분의 2가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친구가 총 3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거고, 자, 4가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4칸 가도 되고 뒤로 4칸을 가도 되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누구? 4랑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4C4를 하면 3분의 2의 4제곱, 3분의 1의 0승, 그 다음에 4C0은 하면 3분의 1의 4승이 되겠죠. 자, 2는 딱 정확하게 두 번씩만 나와야 되니까 4C2의 3분의 2의 제곱에 3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배우는 방법을 다 배우죠. 여기 확률 곱하기 확률 변수, 확률 곱하기 확률 변수, 확률 곱하기 확률 변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요거는 이제 확률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분모는 81일 테니까 3의 4제곱으로 남겨놓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4C는 6, 4, 24.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더하기 1. 그 다음에 16 하니까 총 17. 이 친구는 3, 4, 4, 8. 요렇게. 그러면 이제 평균은 얼마? 3의 4승분의 이 두 개를 곱해야 되죠. 48 더하기 68 48.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96에 4 164. 잠시만요. 여기서 계산 실수가 난 것 같은데 어디서? 제가 표를 잘못 그렸나 봅니다. 자, 보시면 x가 2가 되려면 앞으로 두 칸을 가야 되죠. 앞으로 두 칸을 가려고 하면 사실 연마로 와야 되죠. 오케이, 쏘리. 요거는 제가 잘못 적었나 봅니다. 자, 다시 2로 오려고 하면 핵심이 뭡니까? 두 칸 앞으로 와야 되죠. 두 칸 앞으로 온다 라는 뜻이 연마죠. 총 이동한 거리. 이걸 적어 놓자. 총 이동 거리. 두 칸을 움직여야 되니까 총 4C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연마가 48, 32 이렇게 돼서 여기가 64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은 이제 뒤로 두 칸이니까 뒤로 두 칸 해서 4C1 그대로 오는 게 맞고, 나머지 친구들도 맞는데 0일 때는 왜 안 구해요? 라고 물어보면 0일 때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균을 구할 때 곱해지면 나눠지니까 사라지죠. 나눠진다가 아니라 사라지죠. 0을 곱하면. 오케이.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보면 116에 180. 이러면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36을 하면 9 하나 날려주고 9 하나 날려주고 80.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유형은 그냥 이제 표를 그려서 평균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단위가 바뀌면 여기서 핵심이 단위가 바뀌면 확률 변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친구를 할 때 확률 변수를 하나 더 잡아주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30번. 자, 검은 공 4개, 흰 공 2개가 들어있을 때 다음 시행을 2회 반복을 한답니다.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동시에 꺼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흰 공은 다시 넣고, 그러면 복원 추출이란 뜻이고, 검은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답니다. 비복원 추출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맞지? 비복원 추출은 핵심이 그 전 시행이 그 다음 시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결과가 흰 공만 2개 들어있을 때 조건부 확률이죠. 첫 번째 시행의 결과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 그러면 이제 경우를 좀 따져봅시다. 어떻게? 첫 번째 시행에서 첫째 시행,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카운팅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흰 공만 2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검은 공들이 싹 다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을 3개를 뽑고 그 뒤에 검은 공 하나에 흰 공 2개를 뽑을 때, 왜냐하면 총 3개의 공을 꺼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검은 공 2개, 흰 거 하나. 그러면 검은 공 2개, 흰 거 하나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 4개를 다 뽑아야 되니까. 세 번째가 이제 검은 공 하나에 흰 공 2개를 뽑으면 검은 공
3개 요렇게 뽑아야 되는 거. 요까지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잘 보시면 요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고,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 이 친구는 2개만 뽑았을 때를 말을 하는 거니까 요렇게 2개만 뽑아야 첫 번째 시행 결과가 2개만 남아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할 겁니다. 원래 우리가 조건부 확률할 때 앞에서 보면 그 데스크톱 노트북 할 때 39C 1이 똑같기 때문에 날아간다 했었죠. 근데 얘는 비보건 추출이 끼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는 것보다는 무조건 확률분의 확률로 가는 거를 훨씬 추천을 드립니다.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해볼게요. 총 6개 중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총 6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3개를 다 갖다 버리죠. 그러면 3개 중에 3개 이렇게 되죠. 이 친구는 전체 경우의 수가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흰 공이 하나가 다시 들어오죠. 그럼 다시 몇 개가 됩니까? 2개 갖다 버리고 1개가 들어오니까 다시 4개가 되죠.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검은 공 1개만 갖다 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5C3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63분의 5C3 요렇게. 원래는 따로따로 적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오케이? 이런 식으로 확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검은 공 3개는 이제 4C3 하면 되고, 1C1에 검은 공 서로 다른 4개 중에 3개를 뽑는다. 여기서 확률의 핵심이 수학적 확률을 할 때 같은 것도 다르게 봐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근원사건 정의 때문에 4C3에 그럼 여기는 1C1에 2C 이렇게. 이 친구는 4개 중에 2개를 뽑고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죠. 흰 공 하나니까. 얘도 다시 검은 공 2개에 흰 공은 다시 채워지니까 2C1.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1개를 뽑고 2C1을 한 다음에 얘는 3C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천천히 적어보면 요 경우들 그대로 카피 한 번 더 복사해버려. 그냥. 요것들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요것들 다 더한 거 분해 연마 요런 식으로 딱 하면 되죠. 그러면 63을 일단 다 날려주고, 그럼 천천히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4, 연마는 4, 3, 12, 6, 12에 4에 2 하니까 3에 3이 6. 이 친구는 10분의 4니까 5분의 2. 그럼 이 친구도 6이 되겠다, 맞죠? 그럼 2 하나씩 다 날려주시고 다시 2, 3, 5분의 1, 3. 그 다음 5 다 곱해주시고 25 더하기 1분의 15 해서 26분의 15 해서 답이 2개 합이죠. 그래서 41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는 비보건 추출이 끼어 있기 때문에 비보건 추출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